안녕하세요. 서울대 학습 플래너 박정환입니다. 오늘은 성적을 역전하는 첫 번째 단계인 중간고사 끝나고 꼭 해야 되는 학습 분석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가 끝났죠. 어떤 학생들은 등급이 잘 나와서 좋아하겠지만 어떤 학생은 낙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등급은 기말고사까지 누적 반영되기 때문에 절대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면 내신 성적을 충분히 역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집중해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내 약점을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냥 막연하게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부터 해결할 수 있는지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룰 세 가지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과목별로 틀린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확인해 봐야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원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 학원들이 정말 효과적이었는지 나에게 도움이 됐는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공부 시간을 얼마나 투자했는지 공부 계획이 어땠는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틀린 문제 분석입니다. 학생마다 틀리는 패턴이 굉장히 다른데요. 어떤 학생들은 고난도는 다 맞는데 쉬운 문제에서만 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생들은 서술형에서 계속 감점돼서 어떡하지? 서술형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어떤 부분에서 많이 틀리고 약점인지를 알아야만 다음 공부에서 이를 보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만약에 서술형에서만 계속 감점된다? 당연히 다음 시험에서는 이 서술형을 보완하기 위해서 많은 공부를 추가로 해야 되고요. 쉬운 문제나 개념 문제에서 틀린다면 조금 더 기본 문제를 많이 풀면서 공부를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틀린 문제가 어떤 난이도의 문제인지 어떤 단원인지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상중하 정도로만 나눠주셔도 되고요. 단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단원에서 많이 틀렸는지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나 과학 같은 경우에는 화학 파트가 있고 물리 파트가 있고 생명과학, 지구과학 파트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내가 특히나 이 부분에서 약하다고 한다면 다음 부분에서도 똑같이 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보완을 해주셔야 됩니다. 유형 같은 경우도 그냥 단순하게 개념 확인하는 문제인지 아니면 서술형 문제인지 아니면 수능형 문제인지 최고난도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해 놓는다면 내가 틀리는 패턴을 조금 더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정적으로 내가 틀린 이유에 대해서도 적어주시는 게 좋거든요. 네, 개념이 부족해서 틀렸는지 아니면 적용이 실수해서 틀렸는지 아니면 그냥 준비가 부족했는지 이런 것들 다 좋으니까 최대한 틀린 이유를 기록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꼭 문제의 난이도 때문이 아니더라도 틀린 이유는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시간 배분이나 풀이 순서를 잘못해서 뒷부분을 못 푸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너무 급하게 푼 나머지 계산이나 마킹 실수가 나타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시험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서 심리적 긴장이나 컨디션 문제가 나타날 수 있고요. 어떤 학생들은 수학 같은 경우에 너무 고난도 문제에 막 집중하다가 5분이나 10분 이렇게 많은 시간을 쓰게 돼서 나머지 문제를 제대로 못 푸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틀린 이유는 다양하기 때문에 시험 직후에 최대한 기억이 생생할 때 기록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학원의 효율성을 분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내신을 대비하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어라든지 영어라든지 수학 같은 주요 과목을 많이 다니게 된다면 그 숙제까지 포함해서 거의 공부 시간의 70% 80%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의 운영 방식이 곧 성적에 직결될 가능성이 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학생이 일주일에 3번이나 수학을 가고 남은 시간에는 수학 숙제만 진행한다면 그 수학 학원이 곧 성적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학원들이 과연 나에게 맞게 잘 작동했는지 반드시 점검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한 학생의 사례를 가져왔는데요. 이 학생은 학원을 많이 다니는 학생의 사례입니다. 학원 한번 봐볼까요? 녹색이 학원 표시인데 월수금에는 이제 수학학원을 다니는 거예요. 밤 10시까지 수학학원을 다니는 거고 화목에 비었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시간에 영어학원을 넣게 됩니다. 그럼 평일엔 이미 꽉 찼죠. 그래서 주말에는 과학학원이나 수학과의 국어학원 이런 걸 넣으면서 내신을 대비하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학원을 세팅하게 되면 사실 대부분의 남은 시간들은 다 뭐 했을까요? 그쵸? 학원의 숙제를 준비하는데 쓸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월요일 봐볼까요? 밤 10시까지 수학학원을 다니고 와서 집에 오면 11시가 되겠습니다. 11시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내일 영어학원이 있으니까 영어 숙제를 또 해야겠죠. 밤 11시부터 시작하는 영어 숙제는 절대 1시간 만에 끝나진 않습니다. 거의 한 두세 시간 진행해야 되고요. 화요일도 사실 마찬가지. 영어학원을 끝나고 밤 11시에 오면은 그쵸. 내일 수학 숙제가 뭐 거의 한 80문제, 뭐 100문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두세 시간 또 풀로 집중해서 진행해야 되고 심지어 그걸 다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 세팅이 많아지면 그만큼 숙제에 들어가는 시간이 많아지고 대부분의 공부가 학원으로 결정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원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학원이 정말 효과적이었는지 내 시간을 거의 다 쏟기 때문에 반드시 분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크게 세 가지를 분석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는 바로 커리큘럼입니다. 커리큘럼도 개념 교육이 어땠는지 그리고 주었던 문제들은 좀 많았는지 적었는지 적당했는지 특히나 내신을 대비하기 위한 고난도나 내신 대비 문제들은 좀 충분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 주셔야 되고요. 사실 저희가 내신 학원을 다니는 가장 주요한 이유는 서술형이나 고난도 대비 문제를 받기 위해서인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시험을 보고 났더니 충분했는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봐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학원에서 자료가 잘 되더라도 사실 내가 이 숙제를 다 하지 않으면 큰 소용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업도 잘해줬고 문제도 많은데 실제로 내가 50%만 숙제를 해갔다면 사실 이건 학원의 잘못이 아닌 나의 잘못일 수 있기 때문에 숙제의 완성도나 정답률이 어땠는지도 같이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학원에 대해서 판단을 한 후에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학원의 커리큘럼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학원 자체를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사실 완벽한 학원은 많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자기주도 학습으로 보완하는 게 필요합니다. 만약에 학원의 개념 수업이 좀 부족하다 하면은 인강이나 어떤 교재를 통해서 스스로 보완할 수 있고요. 문제풀이가 좀 부족하다? 당연히 문제집을 추가해서 푸는 방법도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죠. 내신 대비를 하기 위해서 대부분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료가 부족하다면 학원 자체를 바꾸는 것 또는 추가 자료를 스스로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상에서 족보닷컴이나 과목별로 잘 자료를 주는 곳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곳을 사용하시면서 충분히 보완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숙제나 정답률이 너무 낮다고 한다면 사실 이건 학원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공부 실행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의 공부 실천이나 학습 계획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먼저 보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험이 끝났다고 학원을 다 바꾸는 것보다는 필요한 부분만 조금씩 단계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어떤 학원을 다녔는데 그래도 2등급까지는 만들었다? 1등급을 가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보완할지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 좋지 학원을 다 바꾸게 된다면 또 새로운 조건이고 그 학원이 실제로 좋은 효과가 나타나는지도 미지수이기 때문에 이미 좋은 성과를 나타낸 학원들을 계속해서 발전해서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나의 공부 시간 그리고 학습 계획을 분석해 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학원을 다니고 좋은 자료를 봤더라도 나의 공부 시간이 충분하지 않고 공부 환경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좋은 성과는 나오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잘 해야만 저희가 매일 하는 벼락치기 같은 공부에서 벗어나서 구조적인 학습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매일 내가 공부한 시간을 어느 정도 수치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자신의 준비 수준을 객관화하고 이것을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학생이 일주일에 한국사를 1시간만 공부하고 있다면 4주 동안 아무리 준비해도 4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4시간으로는 제대로 된 공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렇게 시간을 수치화해서 나의 공부 준비를 객관화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공부 시간 계획을 어떻게 점검하는지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목별로 내가 어떤 공부 순서대로 진행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개념 공부는 뭘로 했고, 문제풀이는 어떻게 했고, 개념 암기는 어떻게 했는지 순서대로 확인하다 보면 내 공부 과정을 자세히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목별로 일주일에 혹은 총 과목별 투자 시간이 얼마인지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시간표를 그려보면 보통 공부하는 시간대에 진행하기 때문에 충분히 확인할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도대체 어떤 문제집으로 공부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어떤 학생이 수학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딱 한 번만 풀었다면 고난도나 어려운 문제가 과연 잘 대비가 됐을까요? 이렇듯 풀이 교재가 내신 대비 위한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교재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내가 계획을 세웠다면 이것 자체가 결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계획을 내가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그리고 문제를 풀었다면 어느 정도 정답률이 나왔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풀었어. 하지만 정답률이 50%밖에 안 됐다? 당연히 성적이 잘 나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학습 환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학원을 다니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학원이나 수업이나 숙제 때문에 자기주도 시간이 부족하진 않았는지 어떤 학생들은 일주일에 내내 숙제하느라 한국사나 사회같이 학원을 안 다니는 과목을 거의 공부를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늦은 학습으로 새벽 한두 시, 두세 시까지 공부하느라고 오히려 학교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지 않은 태도입니다. 공부 시간이 부족해서 늦게까지 했지만 학교에서 줘라. 그러면 내신 시험에 당연히 좋은 결과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내신을 너무 늦게 시작하는 학생도 많습니다. 요즘에는 3주, 4주가 아니라 방학 때부터 준비한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신 준비 시간도 너무 늦지 않은지 판단해 주시는 게 좋고요.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특히나 공부 시간이 많은데 이런 긴 공부 시간 동안 내가 집중력을 잘 유지했는지 계속 앉아있긴 하는데 5시간 동안 한 20, 30문제도 못 푼다? 이런 집중력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환경도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목별로 내가 어떤 부분에서 틀렸고 공부 계획이 부족했는지를 확실하게 분석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앞으로 기말고사에서 공부의 우선순위는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철저하게 전략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걸 사실 다 바꿀 수는 없습니다. 좋은 것들은 유지하고 나쁜 것들을 서서히 바꿔가는 게 필요하고요.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유지할 것인지 확실하게 선택을 해주셔야만 바뀌지 않고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결론들을 기말고사 공부 계획에 반영시켜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석을 열심히 했다면 사실 잘 기록을 해놔야 돼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냥 이렇게 생각만 하고 하다 보니까 추상적인 공부를 하게 되고 같은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지금 저랑 얘기한 부분들을 충분히 기록해서 다음 공부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만 성적이 바뀌게 된다는 거 다들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말고사는 사실 중간고사보다 더 어렵고 과목도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철저하게 분석하는 부분부터 바로 역전이 시작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서 기말고사 화이팅입니다.